방어작용에도 불구하고 병원체가 더 빠르게 증식하거나 많은 병원체가 들어와 방어작용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우리 몸은 후천성 면역인 특이적 방어작용까지 준비하는데요.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병원체에 대한 기억 능력을 가지며 특정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식세포가 항원을 섭취하여 분해하는 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단백질에 항원의 조각을 조립하여 세포 표면에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를 항원 제시라고 합니다. 병원체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조 T림프구라는 백혈구가 인식하게 되고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이어지는 항원 제시 및 보조 T림프구 활성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그림인데요. 현재 상황은 대식세포가 보조 T림프구에 항원을 제시하고 활성화된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세포성 면역은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세포독성 T림프구에게 항원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보조 T림프구와 마찬가지로 세포독성 림프구가 활성화되고 증식하게 되고요. 일반 세포가 항원에 감염되었다면 감염된 세포만을 찾아서 세포독성 T림프구가 직접 공격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조 T림프구는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데요. 항원의 정보를 받은 B림프구는 증식하고 분화 과정을 거치는데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형질세포는 항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항체를 생산하고 만들어진 항체는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항원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세포를 생성하는데요. 항원의 1차 침입 시 B림프구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되며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하여 방어하는 작용을 1차 면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항원이 두 번째로 침입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기억세포가 항원을 인식하여 빠르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하여 두 번째로 침입한 항원을 빠르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세포가 존재하여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빠르게 항체를 생산하여 방어할 수 있는 것을 2차 면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기억할 것은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원 침입에 따른 항체 농도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을 살펴보면 이전에 항원 A와 항원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G이고요. 항원 A가 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죠. 1구간에서는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통해 항원을 표면에 제시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시한 항원을 인식한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되어 B림프구를 자극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침입 후 7일 이후에 항체 A가 생성되고요. 구간 2에서는 항체 A가 만들어졌으므로 항원 A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고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림프구가 분화하여 기억세포가 형성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체의 방어작용으로 항원이 감소하면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도 그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항체의 농도도 감소하게 되고요. 28일째 항원 A는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되었고 항원 B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먼저 항원 B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항체 B가 조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만들어져 구간 3에서 항원 B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이는 항원 B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입니다. 그런데 항원 A는 이전에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어 항체를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신속하고 높은 농도의 항체를 생성하여 방어작용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항원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면역 반응을 이용한 것이 바로 백신인데요.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킨 항원을 주입하여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항원이 침입했을 때 그 항원에 대하여 구간 3처럼 신속하고 높은 농도의 항체를 생성하여 항원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킨 인공 항원을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백신을 맞으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되기 때문에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하였을 때 2차 면역 반응으로 신속하게 다량의 항체가 생성되어 항원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농도 변화 그래프를 보면 항원 A와 항원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어떤 쥐에 항원 A에 대한 백신만을 접종하였습니다. 이때 항체 A가 생성이 되며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성됩니다. 이후에 실제로 항원 A와 항원 B가 침입했을 때 항원 B에 대해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 항원 A에 대해서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면역 반응의 특징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성하여 항체 A가 생성되기까지의 시간이 짧고 생성 속도가 빠르고 생성되는 항체의 농도가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항원이 침입하였을 때 항원이 증식하기 전 빠르게 항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전적인 백신 제조 방법을 결핵의 백신 개발 과정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결핵균에 노출되면 사람과 같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핵균으로부터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A와 물질 B를 얻고 실험에 참여한 쥐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여야 합니다. 만약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쥐를 사용하였을 때 어떤 쥐에게서 만들어진 항체를 다른 쥐에게 주입하였을 때 자신의 동일한 유전자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진 항체는 외부 물질로 인식하여 항체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를 보면 결핵균을 주입한 쥐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나를 보면 결핵균에서 얻은 후보물질 A를 주입하는데 독성을 제거하였습니다. 물질 A에 대해서 항체 A를 생성하였을 것입니다. 그 항체는 바로 혈청에 들어있고요. 4번 쥐에게 결핵균과 항체 A가 들어있는 혈청을 함께 주입하였더니 쥐가 살았습니다. 항체 A가 결핵균을 무력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은 마찬가지로 결핵균에서 얻은 물질 B를 독성을 제거하고 주입하였고 이 혈청에는 항체 B가 들었을 것입니다. 결핵균과 함께 5번 쥐에 항체 B가 들어있는 혈청을 주입했지만 이 쥐는 죽었습니다. 즉 항체 B는 결핵균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최종적으로 결핵균에 대한 백신 제조에는 물질 B보다 물질 A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후보 물질을 알아내는데 수백, 수천 가지고 그중에 병원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